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을 도안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코스피 3,200선을 지켜내면서 반등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도대체 이 외국인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수급 그리고 종목 시장 이야기까지 오늘도 2시간 안에 알차게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저희 주유소 1, 2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니만큼 노란톡과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토요일에 나오셔서도 이렇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가님, 심지어 이지환 전문가님은 지금 온라인 방송도 진행 중이신데 이번 주 토요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까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어찌 보면 일주일의 딱 중간이라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힘듦도 타파해주시는 두 분 모셔봐야겠죠. 이주연 전문가님과 최재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은 어떻게 보면 이 월, 화, 수, 목, 금 중에 중간이라서 힘든 날일 수도 있잖아요. 네. 직장에서 시간이 너무 안 간다든지 아직도 수요일이야 혹은 벌써 수요일이야 이렇게 갈리는 날인데 위원님들 보려고 또 수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지원 전문가님. 일단은 아무래도 좀 젊은, 좀 새로운 젊은 전문가가 보니까 아무래도 우린 평균 나이가 제일 낮다? 제일 낮죠. 최연소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연령을 좀 많이 낮춰주고 계시고 있죠.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수요일 팀의 또 매력은 뭘까요? 글쎄요, 잘생긴 사람과 이쁜 사람들이 이게 방송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죄송하고요. 자화자찬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 유익한 정보들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경제 방송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자화자찬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너무 스스로 셀프 칭찬을 못 하셔가지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익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큼은 정말 100% 진심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 이 주식 투자하실 때 중요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 위원님들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님들 믿고 함께 주식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혹은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잘생기고 젊고 멋진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래도 코스피 막판에 갈수록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작이 좋다는 평들이 많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뇌구조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 반등장이다라고 적어주셨고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걸 콕 집어서 또 키워드로 적어주셨고요. 고점 매수, 저점 매수는 있어도 고점 매수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고 NC소프트와 LG화학까지 특징적인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반등장, 확실히 시장이 반등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빠졌던 거에 비해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걸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점을 더 중요시 좀 여겨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의 평균 나이를 낮춰주고 계시는 최재원 위원님, 이 키워드 반등장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반등장이었죠. 저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명백하게 그냥 반등장이었고 반등이 좀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오늘 그리고 좀 더 보면 한 내일 정도까지가 이제 반등장, 말 그대로 반등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장은 약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혼조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여기서 바로 조금 횡보하다가 횡보 상승, 이제 조정을 상방 조정이라고 해요. 크게 밀리지 않고 조정 파동이 위로, 이 지표상에서 위로 나오는 걸 상방 조정이라고 하는데 상방 조정을 받으면서 한 2, 3주, 1, 2주 정도 횡보하다가 바로 고점 돌파를 향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금까지 코스피에서 많이 보여줬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랑 어제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많은 이전에 코스피들 데이터를 보면은 꼭 이런 반등 후에는 다시 한번 이 저점 테스트하는, 바닥을 테스트하는, 쌍바닥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점을 한번 다시 깨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올라왔을 때 반등의 끝자락에서는 어느 정도 대형 위주, 이제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현금 비중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반등장이 이어지겠지만 그 뒤로는 좀 면밀히 시장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이번 주 그러니까 9월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오를지 내릴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점 매수는 들어봤어도 고점 매수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준비해 주신 위원님 어디 계실까요? 제가 이제 네네. 했는데 고점 네. 매수라는 게 이 차트를 보면은요. 수급이겠죠? 아무래도 일단 반등의 시작이 여기서 왔죠. 네. 그런데 이 자리를 외인들도 알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점 매수가 아니라 외인들의 고점 매수입니다. 이 자리를 외인들도 분명히 알았던 자리예요. 왜냐하면 저도 알았으니까요. 제가 3089 부근까지는 조정 후에 뭐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 이 얘기를 전 3089 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아는데 그 월가의 그 대단하신 분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은 그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한 매수세는 오히려 다 올라와서 어제 오늘부터 외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 계속 팔고 있죠. 반등 올 때마다. 또 두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빠질까 봐. 지금까지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두려움의 매도를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등이 아니면 물린 종목들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여기서 샀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딱 이야기를 했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반등의 끝자락에 와서 외인들이 갑자기 매수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고요. 만약에 내일도 모레도 외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는 게 아닌 외인들이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먹어. 우리 나머지 물량을 여기서 받아갖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여기서 못 사요.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다시 한번 이 하락의 리스크를 얼마 전에 하락을 맛봤으니까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바로 못 따라붙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확 올라갈 때 이제 거기서 다시 고점에 따라붙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틀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속단하긴 이르고 내일 정도까지 봤을 때 개인들이 계속 던지는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세운 가설이 좀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인들이 원래 우리나라 국내 주식 보유량이 한 300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오면서 1년 반 정도 동안 50조 가까이 팔아치웠는데 지금 평가액이 한 70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팔 물량이 아직 많아요. 굳이 안 사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네. 매도량만 조절하고 중간중간에 매수만 적당히 해줘도 좋은데 이 700조라는 규모를 다 팔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던지기 시작하면은 원하는 더 많이 파는 게 좋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코스피 고점 갱신을 보는 이유도 그거고요. 아직 여력도 충분히 많이 남았고 더 많이 올려야 더 많이 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수를 움직이는 메인 세력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고요. 네. 이 고점 반등이 끝자락에 다 와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온 거는 갑자기 매수세로 돌아선 거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저번 네. 주에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 예상했던 대로 똑같이 일어났죠. 딱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충분히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고 대형주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이런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굳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는지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매도로 돌아서서 쌍바닥을 테스트하거나 저점을 깨러 오는지 이 부분을 조금 주의 있게 보면서 계속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팔로우업하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이 오르니까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수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반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지난주와 스탠스가 비슷하실까요?
이제 반등장 키워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제가 이제 12시 1시에 이제 주식 브런치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우세요. 네. 매일 하시죠? 네, 매일 하고 있는데 요날 이제 그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네. 이제 손가락에 거품이 날 정도로 강조의 강조를. 그래서 이제 사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포기 수준까지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이 일단은 바닥을 쳤다라고 봤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한 3, 4일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쉬어가는 반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장은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3,200포인트가 그동안 상단에서 좀 지지를 해줬던 포인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눌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이제 21선까지 돌파하면서 외인들이 한 1조 정도 넘는 금액을 이제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조금 팔았다가 오전장에 좀 팔았다가 오후장에 조금 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지금 외인 수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이유는 외인들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지금 상승장이 쭉 이어오는 동안에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네. 계속 팔아치웠고,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정장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 물량을 정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머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개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시장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8월 3일, 8월 4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온 조날 이틀 동안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약 한 1조 정도를 샀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 놓은 불트랩을 만들어주고 네. 지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악재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 델타 변이의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사실 테이퍼링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강연회 때도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올해 연준이 가장 힘들게 싸워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 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내는데 이제 집중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지금 하락이 이렇게 외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파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으로 네. 대부분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다가 델타 변이의 확산세,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거기다 반도체까지 안 좋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환율이 먼저 올라갔냐 아니면 외인이 팔아서 환율이 올라갔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복합적인 데이터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계속 불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딱 시장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한 부분이 네. 연준에서 그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한 직후부터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번 연도 안에는 무조건 테이퍼링 하겠다. 이야기 나온 뒤로 그러니까 가요. 그렇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게 테이퍼링을 할 거지만 금리 인상은 별개다. 별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외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머징 국가들에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그렇죠. 예,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이머징 국가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보게 되면 미국장이나 독일장이나 유럽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대만은 굉장히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온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머징 시장에서의 돈이 빠져서 선진국으로 이제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조금 처분해서 약간은 덜 위험한 그런 곳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외인들의 매도세를 계속 불러냈다라고 이제 봤는데 네. 결국 요번에 이제 상승 흐름이 딱 외인들이 들어와 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불식시키면서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들어올 거냐? 요거는 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연속적으로 들어올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팔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올려놓고 또 팔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불트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충분히 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인 측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6월 달에 델타 변이가 확산세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추세는 하방으로 좀 꺾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상방으로 지금은 바라볼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짠다고 하면 일단 저는 한 3,300포인트 지난번 불트랩이 나왔던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시장은 여전히 하방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전, 상승 반전이 아니라 반등장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승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점 구간에 있다라면 상승장에서는 돌파하고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조정장, 하락장, 뭐 이게 조정이라고 보기는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트렌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저항대에서는 매도를 하고 네. 현금을 상승할 때마다 지금 수급 보면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가는 게 필요한데 아마 종목들마다 조금 상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대응이 좀 잘 안 되신다고 하신다면 서울경제TV 네. 애청하시면서 최 위원님이나 뭐 아니면 저 그리고 또 다른 시간대 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 그렇죠. 최대한 좀 조언을 많이 얻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거쳤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될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반등일 뿐이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위원님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오늘 수요일 팀은 최재원, 이주연입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하반기 어떻게 보내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를 때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두 분 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면 종목과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나 뭐 요즘 최근에 좀 쉬고 있는 IT뿐만 아니라 또 각광을 받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수소거든요. 그런데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키워드를 준비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수소와 관련돼서는 뭐 이번 달뿐만 아니라 이번 달은 뭐 오늘이 1일이었으니까 네. 지난달을 생각을 해보면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시장에 따단하고 상장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따상이죠. 더블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이벤트가 뭐가 준비되어 있나 보니까 9월에 좀 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돼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드디어 나도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 두 분 수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재원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하이드로젠 웨이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죠. 이 수소 관련주들이 갑자기 조금 주목을 받고 굉장히 시세 분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탄소 배출부터 해가지고 뭐 이지원 전문위원이 꾸준히 밀고 계시는 이제 인류 생존 인류 테마. 생존 테마, 인류 생존 테마랑 제일 연관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수소차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실용 단계 놓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거쳐야 될 구간이 많고요. 전기차보다도 아직은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 전문위원님께서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 이 수소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직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수소 자체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소차라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 왜 전기차가 있는데 굳이 수소차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 수소차라는 거는 전기차랑은 이런 승용차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화물 이쪽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수소가 결국 좀 계속해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수소차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상용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안전 문제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 개발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나 그때나 이제 좀 수소 관련주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주목을 받은 만큼 이슈들이 끝날 때쯤 재료가 소멸될 때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갑자기 오른 종목들은 이런 이슈가 없어지고 나면 이런 호재지만 끝나고 나면 막상 기대했던 것만큼 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얼마 전에 테슬라가 이제 AI 이야기를 하면서 네.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영향을 못 받았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갸우뚱할 만한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비전 제시지만 네. 이 비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도저도 아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 올랐던 거를 바로 빠르게 반납해 버릴 수 있다. 좀 단발성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은 굉장히 강하지만 강한 만큼 짧게 좀 익절하면서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 네. 아니 인류 생존 테마라고 하면 인류가 살아남을 때까지 좀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8월 안에만 좀 오른 종목들 보면 상하프론테크, 동아화성, 두산퓨얼셀, 뭐 효성중공업 다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7일에 또 현대자동차 수소 사업 행사 잡혀 있고 네. 그 다음 날에는 또 무슨 협의체가 나온다고 하던데 아니 인류 생존 테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9월 7일 날 네.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서 하이드로젠. 네.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이 발표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티저 영상도 뭐 17초짜리 한 3개가 나와 있는데 와.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역시 대기업. 그러면 뭐 여기서 그냥 좀 사실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9월 7일까지는 이거 관련주들 지금 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성 있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대장주로 지금 보이는 종목이 이제 평화산업이거든요. 네. 수소 관련해서 이제 평화산업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인데, 뭐 두산퓨어셀이라든지 뭐 S퓨어셀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나온 일진 하이솔루션, 뭐 네. 이게 따상을 갔지만 사실 이 신규 상장주들이 연상을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슈가 좀 더해져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지금 시장에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져서 좀 올라가는 그런 테마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좀 움직였던 종목들 시장이 하락할 때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에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왔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현실화된 가능성이 지금 당장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풀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좀 장기적으로는 네. 굉장히 좀 유망한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어떠한 기대감을 여기서 줄 수 있느냐, 심어줄 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수소데이 이렇게 이제 현대차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수소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수소차에 대한 수소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라든지 네.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먼저 보시고요. 네. 그런 섹터 내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9월 7일 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네. 테마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승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대부분 이 수소 관련주들이 네. 약 한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조정기를 거쳤어요.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좀 강하게 좋은 이슈가 여기서 이제 불거져 가지고 시장의 기대감을 정말 한껏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한번 일정 전에 끊어주고 흐름을 봐서 또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이 주린이 분들이 많아져서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정이 보통 정해져 있으면 일정 끝나고 나면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쉬고 네. 올라가는 상황들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존의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은 일정이 나오면 그날이 파는 날이다라는 그렇죠, 걸 알고 그렇죠. 계신 거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후속으로 이렇게 또 수급이 붙어주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 수소 생태계를 현대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뭐 현대에서 수소 쪽에 투자를 앞으로 향후 뭐 100억 정도 하겠다, 100조 정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점을 쳐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 전망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픽스된, 고정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세가 좀 상향으로 틀게 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와 관련돼서는 뭐 계속 저희 방송에서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종목이 오늘 2개가 거론이 됐는데 둘 다 하락 종목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민심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9개월 만에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종목에 대한 점수표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같이 하락을 했는데 뭐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최지원 위원님 두 종목 중에 점수를 준다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몇 점 만점이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대강 몇 점 정도인지. NC소프트는 현재는 3점, 네. LG화학은 한 7, 8점. 7, 8점. 오, 그럼 LG화학 쪽에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LG화학은 조금 더 조정이 오고 나면은 네. 좀 단발적인 악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기회고요. 조금 더 빠지는 사볼만하다. 네. 사볼만한 회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고 온 주제인데 네. NC소프트 이야기를 하자면 NC소프트는 굉장히 큰 회사죠. 큰 회사인데 생각해 보면은 갖고 있는 게임이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게임 있죠? 리니지 M. 이번에 이번에 새로 나와요 또. 리니지 W가 올해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 10월, 11월에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때에 맞춰서 한번 반등이 올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은 저기 55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일단 지금 여기 63만 원 부근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맞는데
여기를 과연 지지해줄까? 를 생각을 해보면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어느 정도 들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55만 원까지 추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NC소프트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다들 뭐 KB금융의 시가총액을 봐라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그만큼 올라가냐 했을 때 저는 카카오뱅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 게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행주와 게임주의 공통점은 이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인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가 없어요. 리니지도 이제 린저씨라고 하죠, 많이들. 고여 있군요. 네, 고여 있고 예. 이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굉장히 게임이 좀 실망스럽다 정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네. 블레이드 소울 2인데 이 게임이 실망스럽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세간에서 NC소프트 자체에서도 영업이익이 줄기 시작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좀 과금 구조를 좀 바꾸고 좀 과금을 많이 안 하고도 즐길 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겠다. 그래서 신규 유저들을 좀 많이 유입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게임을 출시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금 구조, 네. 그냥 과금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똑같은 그냥 유저들 돈, 과금 유도하는 그런 게임을 똑같이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NC소프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많은 회사들이 뭐만 하면 비전 제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아직 뭐가 준비된 것도 없어도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한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테슬라, 뭐 로봇, 이제 로봇 인간이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다, 네. 인간이 일할 화상 필요 가자, 없어진다, 뭐 우주 가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나온 것도 없고. 그러나 이런적으로 기업들이 비전 제시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미래를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런 비전 제시를 해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전 제시를 하는 회사들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요. 주주들은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비전 제시를 하는데 NC소프트는 우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비전 네. 제시가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내는 게임도 리니지 W입니다. 리니지 W인데 똑같죠. 리니지 W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 고여있는 유저층이 어느 정도 과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불고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은 신규 유저가 없잖아요. 편한 길을 가고 편한 있는 길을 거군요. 그냥 계속해서 네. 돈을 벌어왔던 구조. 처음에 이 과금 구조를 NC가 만들어냈을 때는 정말 혁명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렇게 푸는구나. 해외 시장을 공략 이런 게 아닌 그냥 새로운 과금 구조를 만들어서 이 게임을 시장을 풀어가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혁명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오래 했죠. 이제는 조금 유저들도 새로운 거를 바라고 네. 이 고여있는 유저층 말고는 새로운 유저들과 계속해서 들어와야 이제는 뭐 게임을 스트리밍한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뭐 게임조차도 스트리밍 시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무슨 땡 검 있죠. 네. 그런 검을 뭐 10억, 20억을 갖다가 스트리밍 하면서 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해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NC소프트의 미래가 굉장히 현재는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요즘 많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NC소프트 목표 주가를 떠나서 굉장히 많이 하향을 하고 공매도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는 55만 원 부분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때에 맞춰서 아마 리니지 W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비전 제시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 NC소프트 이 55만 원도 깨지고 더 내려갈 거다. 앞으로도 하락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NC소프트는 현재로서는 이런 그냥 평소에 있던 게임, 막 블레이드 소울 3 뭐 이런 게 아닌 좀 새로운 형태의 게임, 새로운 유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이 아닌 조금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좀 새로운 형태의 좀 게임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미지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업 자체가 그러지 않고서는 좀 앞으로는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NC소프트와 LG화학 둘 다 하락은 했지만 오히려 LG화학에는 후한 점수를 좀 주셨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업 쇄신이 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론 게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그 과금, 그러니까 아이템을 통해서 얻는 수익도 무시는 못하지만 너무 신규 유저분들이나 이미 유저분들의 마음을 좀 돌리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리면서 주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NC소프트 오늘 하락으로 걱정이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원님들과 함께한 주식 뇌구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팀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목표가에 일찍이 달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동신건설부터 YJM 게임즈까지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이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보면 태경 BK까지 현재 목표가에 달성을 한 모습이고요. 현대코퍼레이션 담겨 있고 안랩 그리고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도 현재 수익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마지막 장 보시면 대웅제약 그리고 CJ ENM, 상강 MNT까지 현재 포트폴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최재원 전문가님 종목도 볼까요? IA 담겨 있고요. 박셀바이오, 버키스튜디오 그리고 코스맥스까지 코스모스가 최근에 잘 갔네요. 수익률이 현재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포트폴리오를 봤어요.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는 확실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반면에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종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포트 내에서 혹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 만한 종목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냥 이대로 여러분들 보유하신다면 괜찮은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손실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고민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대코퍼레이션부터 해서 손실 나는 종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은 일단 뭐 이번 시장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박스권 돌파한 위치 저점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보시는 것처럼 하락 트렌드를 벗겨놓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뭐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리고 현재 뭐 실적적인 부분,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과 함께 좀 올라올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지금 시장보다는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뭐 한 19,500원 정도까지는 요 저항 자리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뭐 한 며칠 안으로 시세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만 조금 안정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드릴 때 단기적인 종목으로 드렸던 게 아니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대웅제약인데요. 대웅제약의 매수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나파모스타트라는 이제 그 치료제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흐름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대 하단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뭐 제약 관련주들 좀 묵직한 종목들 녹십자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한데 일단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불거지면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은 만약 조정 시, 음봉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 괜찮은 가격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포트 내에서 손실 중인 종목이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재훈 전문가님 포트 내에서도 언급할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이제 IA가 손실권에 있으니까 아직 IA에 대해서 언급을 짧게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타고 계시면 꽉 잡고 목표가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금방 가니까. 네, IA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들고 온 종목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시장 반도체 테마 영향도 어느 정도 받고 뭐 여기서 지수 영향도 좀 받아서 여기서 살짝 1160원의 지지라인을 살짝 깨고 여기 부근의 지지라인을 살짝 깬 다음에 뭐 아래서 놀다가 근데 한번 제가 말했죠. 940원, 938원만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938원까지 내려오면 더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IA 뭐 지금 거의 지지라인 회복했습니다. 내일이면 올라올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 없고요. 목표가 굉장히 높아요. 이 IA는 제가 더블을 불렀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갈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목표가 조정도 안 할 거고요. 그냥 더블 갈 때까지 꽉 잡고 더블 가서 파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혹시나 이제 같이 공략하신 분들 계시다면 걱정이셨을 텐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속 시원하게 수요일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뒤에 이야기를 드릴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저희 노란톡에서 정답이 공개가 되는데 오늘 두 분 또 포트 내에서 속 시원하게 수익률 내줄 만한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투자 포인트를 번갈아 가면서 듣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한 번에 3가지 포인트를 한 위원님께 좀 들어볼까 하는데 핑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3개를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혹시나 하나 이야기하고 멀뚱 하실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인류 생존 테마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투자 네. 포인트 3개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꼽아서 가능할까요? 1번, 2번, 3번으로요. 네. 귀엽게.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인류 생존 테마에 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 네. 네. 일단 그 시장 흐름에 굉장히 지금 잘 편성을 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매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기차 섹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배터리?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배터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네,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현대차. 이 현대차가 종목명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이, 설마 제가 아니죠? 네. 현대차가 지금 제가 이 히든 종목 말씀드렸던 동사에 동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호재네요. 굉장히 호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게 없으면 전기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댓글창에서 타이어 아니냐고. 아니죠? 타이어는 아니에요. 타이어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타이어도 네, 필요하죠. 네, 근데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섹터입니다, 여러분. 네. 전기차 충전소였습니다. 그게 바로. 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대장주다. 끝났나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이거 없으면 안 굴러간다 했더니 타이어인 줄 아시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충전이 돼야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겠죠. 거기에 대장주 종목이다라고 오늘은 굉장히 쉽게 알려준 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쯤 되니까 최지원 전문가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힌트 3가지 바로 들어볼까요? 제 거는 종목이 너무 쉬워요. 더 쉬워가지고 힌트들을 좀 드릴 텐데 네. 일단은 그 뷰티 인사이드라는 드라마가 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네. 이민기와 서현진 주연의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뷰티 네. 인사이드 드라마가 있었고 뷰티 인사이드 서현진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좋아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배우를? 이게 키워드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네. 들고 올 것 같고요. 뷰티 인사이드 서현진이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까지 보시면 하실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아이유 스픽, 어. 아이유의 픽. 전문가님이 아이유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 픽이 아이유가 아니고 제 픽이 아이유가 아니고 아이유가 아이유의 골랐다. 픽. 네, 아이유가 골랐다. 가수 아이유가 골랐고. 아이유가 네. 골랐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를 들으면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 오늘 자체가 너무 쉬워가지고 네. 좀 꼬아보려고 이제 연예인들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목걸이, 귀걸이 등의 주얼리 관련주입니다. 이제 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남자분들은 모르셔도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굉장히 오늘 종목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카카오는 댓글창에 아닐 거고. 카카오냐고. 네, 요즘 카카오는- 카카오 웹툰을 광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카오, 네, 그건 아닌 걸로. 네, 주얼리 관련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얼른 옆에 계신 여성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종목을 두 분 다 힌트를 굉장히 쉽게 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이나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우리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내일장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 오늘 너무 쉽게 들어가지고 빨리 끝났는데 일단 이주연 전문가님, 우리 인류 생존하려면 다음엔 어디 봐야 되나요? 내일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내일장도 우상향하는 흐름에 강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자 상승의 단기 상승 흐름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여기서 일단 3,200포인트라는 이 저항 자리를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음봉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거고요. 네. 이 눌림이 음봉 눌림을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면 크게 뭐 밀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저점을 잘 찾아서 그 타이밍에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종목들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을 분명히 보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3,300 저항자리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반등장이지 추세가 반전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은 계속해서 제가 저점부터 시나리오를 짜드린 것처럼 시장이 반등으로 쫙 올라오게 될 때는 최대한 현금을 한 30%에서 40% 정도는 확보를 해두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전략까지 들어봤고 최재훈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되실까요? 내일장 전략은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게 외국인들이 AI를 돌리더라도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짜고 그 데이터 값을 입력한 다음에 돌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조정 시나리오보다는 상방 조정 후에 고점 돌파 시나리오 쪽으로 조금 더 확률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계속해서 이어지나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3,3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제 간다 이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방 조정 시나리오 후 돌파로 갈 때는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주도를 하겠죠. 굉장히 이 두 종목도 급등을 하면서 주도를 할 거니까 이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도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고점 돌파 가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고점 돌파 가자라고 마무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을 올려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우리 최재훈 전문가님 종목은 좀 무리 없이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은 지금 타이어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많은 종목에 대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주연 전문가님 힌트 하나만 더 줄 수 없겠냐고.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이 디스플레이 장비를 기존에 제조하던 회사였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시세 상승이 있었던. 네. 그러면 몇 개가 좀 추려지죠. 굉장히 요렇게까지 강하게 하면. 올라갔던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감을 못 잡으셔서 저희가 힌트 하나를 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들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과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하면 재미있는 우리 주유소 일부 수요일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지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깜빡하실까 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강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이지환 전문가님과 박원재 위원님께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힌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2부는요. 잔소리 많은 위원님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